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28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접수.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연간 70만 물결표 쌓인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또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 평생교육시설 재학생을 선정해 연간 중학생에게는 70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100만 원을 4월과 9월에 절반씩 지급하는 내용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만 402명으로 중학생 4,702명, 고등학생 5,182명, 학교 밖 청소년, 2004에서 2009년 출생, 518명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과 부모는 주민등록 소재지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생활장학금 관련 자세한 문의는 시군 청소년 담당 부서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또는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홍규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경기도는 2004년부터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생활장학금을 매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신청 접수. 경기도가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월 1만 2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를 3월 17일부터 시작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지난해 전국광역지자체 최초로 도와 14개 시군이 함께한 사업으로 이들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1, 18세 여성청소년 8만 1,126명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성남, 양주, 의정부, 과천 등 4개 시군이 신규로 동참해 성남, 안산, 의정부, 김포, 광주, 군포, 하남,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8개 시군 지역의 2004에서 2011년 출생 여성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금액 한도는 1인당 월 1만 2천 원, 연간 최대 14만 4천 원으로 해당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돼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된다. 또한 부정 또는 오지급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은 1분기, 3월 17일 물결표 쌓인 4월 29일, 2분기, 5월 19일 물결표 쌓인 6월 1일, 3분기, 7월 14에서 27일, 4분기, 10월 6에서 19일 등 4회로 나눠 실시되며 신청 기간에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 사이트 https://voucher.코너카우드.co.kr/41/41/8의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은 3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 양육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 청소년 등 선별적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신청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이화진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 확대뿐만 아니라 도내 여성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서비스, 청각 언어장애 고객 위한 수어 상담 서비스 도입. 삼성전자 서비스가 청각 언어장애 고객들이 삼성전자 제품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어 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 수어 상담 서비스는 전문 자격을 갖춘 수어 통역사가 청각 언어장애 고객과 수어로 상담해주는 서비스다. 삼성전자 서비스는 고객 상담 전담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 CS를 통해 경기도 농아인협회와 수어 통역 서비스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공인 자격을 갖춘 전담 통역사를 배치해 수준 높은 수어 상담을 제공한다. 고객이 수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PC,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로 이용 가능한 전용 시스템도 구축했다. 수어 사용자를 위한 영상통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수어로 표현이 어려운 부분은 채팅을 병행해 상담받을 수 있다. 예약 기능도 제공해 대기 없이 원하는 시간에 수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이용 방법도 간단해 누구나 손쉽게 수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번호 1588-3366로 전화를 걸어 보이는 아어즈 화면을 이용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다. 수어 상담은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거나 엔지니어 출장 서비스를 신청했을 때도 이용 가능해 청각 언어장애 고객이 수리 엔지니어와 의사소통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삼성전자 서비스는 수어 상담 외에도 고객의 편의 향상을 위한 서비스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을 획득했다.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화면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내레이션 기능을 제공하며 색약 고객을 위한 고대비 기능도 운영 중이다. 점역사가 시각장애 고객의 입장에서 제품 사용 방법 및 주요 기능 등을 안내해주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 서비스 측은 모든 고객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제품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수어를 비롯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 농아인협회 신동진 협회장은 수어 상담을 통해 삼성전자 제품을 사용하는 청각 언어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편의가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학대 등 피해 입은 장애 아동 쉼터의 설치 운영 기준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3월 15일 화에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2021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장애인 복지법에서 근거가 마련된 학대 등 인권 침해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의 보호를 위한 피해 장애 아동 쉼터의 설치 운영을 위한 것으로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피해 장애 아동 쉼터의 설치 운영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별표 쌓인 피해 장애 아동 쉼터, 폭력, 학대 등 인권 침해 발생 시 피해 장애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안정 회복 및 정상적인 생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 아동 전용 쉼터 신규 설치 및 운영 지원.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피해 장애 아동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쉼터 건축물은 연면적 100평방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흥주점, 사행행위 영업장 등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피해 장애 아동 쉼터의 입소 정원은 4명으로 하고, 쉼터 한 개소당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을 배치토록 하여 장애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연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피해 장애 아동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향후 인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들이 보다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올해 7월부터 예정된 피해 장애 아동 쉼터의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져 피해 아동들이 정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 평창장애 포럼 성황리에 폐회. 강원도가 주최하고 2018 평창기념재단이 주관하는 2020 평창장애 포럼, 파이 이용생 디서빌러티 포럼, PDF, 이강릉 세인트 존스 호텔에서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성황리에 폐막했다. 17일에 진행된 폐회식에는 최복수 강원도 행정부지사, 박주희 대한장애인체육회, KBC, 이사, 윤종술 한국장애포럼 상임대표, 정일섭 강릉부시장을 비롯한 강원도, 전국 장애계 인사들이 함께했다. 2020 평창장애포럼은 대한장애인체육회, KBC, 한국장애포럼, KDF,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 강원도장애인체육회가 협력기관으로 함께 포럼을 준비하여 장애인식 개선과 포용적인 세상을 향한 생산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도출해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패럴림픽 무브먼트로 물들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2018 평창 패럴림픽의 유산과 장애인 스포츠의 확산과 기조 세션, 랩업 세션, 분임 세션, 라운드 테이블 등 전체 10개 세션을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인플루언서 박위와 에이블 테크 기업, 과의 토크쇼 형태의 라운드 테이블 세션을 통해 사회적 인식 및 편의 시설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어진 분임 세션에선 협회 및 유관기관 이해관계자와 함께 실무적, 이론적 사례를 바탕으로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권리 보장과 기회 확대를 위한 포괄적인 사회적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포럼은 발달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커피 브레이크, 이동권 발전의 역사를 담은 디지털 전시 등 장애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부대 프로그램들로 의미를 더하였다. 이와 동시에 장애인 맞춤형 취업 스킬 컨설팅, 무장애 투어, 목소리 기부를 통해 제작된 소리책 전시 등 세션 이외의 다양한 체험 거리를 제공하였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멋진 공연들로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다. 비보잉팀 부블리 검프스와 한발의 비보이 김한혁의 콜라보 공연과 강원도 라운압 창단의 하모니로 개회식의 문을 열었고 노들테크노 전사팀의 열정적인 무대로 화려하게 포럼에 막을 내렸다. 15일 첫날 기준 약 300여 명의 현장 참가자와 800여 명의 온라인 참가자를 기록하며 포럼에 열기를 더했다. 실시간 한국어, 영어, 수어 동시 통역을 제공하여 포럼의 메시지와 정보 전달에 집중하였고 누구나 공간 제약 없이 참여 가능한 열린 포럼으로 진행되어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온라인 플랫폼 포럼을 통해 다양한 논의를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문순 강원도시장은 평창장애 포럼은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의 유산으로서 지속 가능한 글로벌 포럼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강원도는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권 및 이동권 보장 선언을 기반으로 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2020 평창장애 포럼의 세션 프로그램은 공식 누리집 pdf.or.kr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